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공방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NG컷을 올려드렸듯이 이 M62 가이 타쿠야 모델 이거를 설명을 하다가 날라갔습니다. 아니 뭐 날라간 건 아니고 다 찍었는데 엄청 버벅대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기로 하고 저희 아이 때문에. 자,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다 올려드렸어요. 이런 기본 가이타쿠야 M62 모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치업을 하고 요렇게 이런 양이지 모델이나 강민호 모델 같은 요 웹을 달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M2 모델들은 제가 먼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가이타쿠야 기본 모델들. 요거는 손님이 보내주신 거고, 얘는 인치업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가 저 보내줬더라고요. 가공 의뢰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자, 이 웹이 사실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저희 손님 중에서 이제 장규현 선수라고 한화에 있는 선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 오던 친구. 고등학교 때 썼던 미트는 제 미트 뺏어가서 썼고, 그 친구가 올해 미트를 이제 작년 말이죠. 오더를 넣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이타쿠야 모델을 뭐 이렇게 해서 인치업을 하고 뭐 어떤 뭐 그런 조언들을 제가 해줄 때, 야, 인치업을 하고 포카 깊이 한 다음에 이 웹을 달아달라 그래. 그러면 M2형에서 가장 문제인 엄지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편해질 거야 라고 저는 조언을 했었는데, 하다게 아마 쪽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가 야구를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양의지나 강민이었으면 해줬겠지. 맞네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농담이고요. 아직 그쪽 담당하시는 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 병행 수입 업체에서 했는지 하다키야마 코리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줄짜리 이 웹을 달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M2가 아니라 엄지가 바로 4칸인 M62 모델, 제 가이타쿠야 모델에서 요 웹을 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치업도 했어요. 이 파인 부분이 조금 더 깊어졌죠. 자, 어땠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완전 달라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존에 제가 올렸던 M62 모델, 가이타쿠야 모델을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올린 영상은 따로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구형 가이타쿠야였고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영상은 이제 신형 가이타쿠야가 될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의 가이타쿠야 같은 경우는 M62 이제 기성 모델로 나왔던 것들이 많이 가공이 들어왔고, 또 오더 실제로 뭐 샵오더식으로 나와 있던 것들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저희 쪽으로 들어온 미트들은 완전 달라졌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엄지 새끼 펠트의 폭이, 두께가 너무 얇아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얇죠? 잘 비교가 안 되면 제가 기본적인 M2 양이지 모델이에요. 두께 차이가 보이시나요? 거의 폭이 3분의 2 정도 줄어버렸어요. 예전에 가이타쿠야 모델도 좀 얄쌍하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래버리니까 모든 얘기가 다 틀려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아마도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조합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기존의 구형 가이타쿠야 모델들 M62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스미타니 모델, 하다키야마 스미타니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 영상에서 맞고요. 요 영상은 이제 앞으로 나올, 아니면 올해 이제 막 오더들 넣으셨던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M62 모델들 아니면 샤보도 모델들 구매하실 때 좀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저는 요 웹을 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이즈도 커졌고 인치업도 됐지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더 커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M62 모델 4칸짜리예요. 21년 9월 찍혀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4칸, 그리고 M62 모델, 삼성 라이온즈는 이거 SL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인 부분의 깊이가 보이시나요? 많이 깊어졌죠.
이게 기본 모델이라면 이거 엄청 이 반달 부분이 제가 그 인치업이나 포켓 깊이 하면 요 폭의 길이를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8 미트도 기본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뭐 이지영 선수 모델이라든가 프로 선수들 박동원 선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업체에서 5mm 인치업에다 포켓 깊이 옵션을 넣을 경우에는 이게 되게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형인지 아닌지 보시라고 제가 노하우 알려드렸어요.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인치업인데 얘보다 얘가 더 반달 크기가 더 커요. 얘가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사이즈도 얘가 더 큰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배로 위치가 M2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넣었을 때 이 웹 밸런스 자체가 기존에 제가 M2 뭐 양희지나 강민호 선수 모델 가공했을 때랑 웹 밸런스 특히 밑의 모양 자체가 완전 틀리게 나와버려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선수 가공 끝난 건데 모양 자체가 좀 웹 부분을 보면 좀 많이 다르죠. 예, 얘가 더 좁아지면서 더 볼록하게 올라온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밸런스로 똑같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밑에 형태 자체도 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이분은 원래 지난주에 발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지금 만지는 중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하다케야마 스미탄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미탄이라고 앞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미즈노 스미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가이타쿠랑 스미탄이랑 제가 막 왔다가리 갔다리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없다고, 스폰이 끝났으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이타쿠야 선수 모델로만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뭐였죠? 이쪽 M2 계열. 네, M2 계열은 이렇게 철판이 있는 기본 M2 모델과 이렇게 웹이 달린 M2 모델, M2 기본, M2 변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만지는 법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M2형과 강민호 모델, 양의지 모델 이건 차이는 있다라는 건 앞에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상적으로 M2형 그리고 가이타쿠야 두 개만을 놓고 비교를 할 겁니다. 네. 자, 어떤 전제가 달라졌냐? 바로 이 윗벽, 아랫벽의 두께가 얇아졌다라는 게 큰 함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미즈노 스미타니 모델은 아직도 두껍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자, 제가 공을 잡는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뭐, 세나글 말고 인체의 신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을 잡는 것보다 회전을 멈춰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둥그런 회전이 걸린 물체를 가운데 들어오면 물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공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렸고,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이 글러브가 이렇게 됐으면 밑에는 이게 있다 그랬죠. 윗입술, 아랫입술. 그래서 물리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윗입술, 아랫입술. 그래서 이 아랫입술의 폭이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윗입술,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공이 이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못 물리는 경우가 있죠. 백핸드라든가 빠진 반대투구라든가 그런 경우 왔을 때 떨구지 않게 딱 가다가 멈춰줄 수 있게 이 끝이 이 입술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엄지를 많이 삐시는 분들은 뭐 엄지 펠트가 약해서 그렇다, 뭐 엄지 펠트 두께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무관하고요. 여기 맞으면 다 뼈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엄지 삐는 게 사실은 공 잡다가 삐는 게 아니라 파울팁 걸려서 여기 걸리면 삐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펠트의 두께나 뭐 강도랑은 상관없어요. 이걸 내가 힘을 버티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그 두께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공부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펠트의 두께의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공이 좀 깊이 안착되는 느낌, 좀 이렇게 이 두께가 두꺼우면서 공을 좀 감싸지는 느낌인지 약간 이렇게 돼 있는지 두께 얇게 돼 있는지 그런 차이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펠트가 두껍지 않은 걸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두껍다 보면 이런 데 덜 걸린다라든가 좀 둔탁한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무게도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막 두껍고 하드하게 하는 옵션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노멀형이나 아니면 소프트하게 아니면 조금 더 얇게 들어가는 걸 원했는데 얘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얇아요. 예, 두께 폭이 정말 얇아요.
그래서 제가 공이 잡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공이 물린다, 그리고 입술에 걸린다. 포수는 그래서 입술이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일단 빼고. 그래서 요렇게 얇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스미타니 미트 같은 경우, 미즈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좀 도톰한 이 펠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오면 굴절, 아랫벽, 윗벽 그러면 어떻게 죠? 아랫배에 걸렸을 때 여기가 좀 푹 꺼진 느낌 들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잘 걸려요. 네. 그래서 잘 물려. 굴절을 했을 때 딱 걸어서 딱 무는 느낌이 딱 나요. 그러니까 살짝만 오므려도 이렇게 마치 많이 감싸진 느낌이 나는데, 문제는 이 M62 모델을 지금 가공한 게 없어요. 그 영상 찍고 나서 그 친구가 찾아갔는데, 네, 영상이 날라갔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고등학교 선수 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이 아랫벽이 얕다 보니까 공이 잘 안 걸려요. 여기에서 굴절을 했을 때 이 아래 이 푹 꺼진 쪽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팽팽하다 보니까 확실히 물어주려면 낑가서 딱 물려야 되는데, 그래서 굴절과 미트질을 할 때 내가 덜그럭댔을 때 떨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이거를 제가 계속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흘러내려 버려요, 공이. 네, 이렇게 해도 흘러내려요. 여기가 푹 꺼져 있지 않거든요. 거기를 손으로 만져서 좀 꺼지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게 아니라 이 벽 자체가 꺼지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걸렸을 때 네, 빠져나온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반대투구라든가 뭐 흘러나가는 걸 잡았을 때, 이게 흘렀을 때 여기 안 걸린, 떨궈진다라든가 걸려도 뭐 이런 데 걸린다라든가 흘러나가서 생각보다 멀리 나가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을 옮겼을 때, 물었다가 옮겼을 때, 그럴 때 이쪽에 벽들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이타쿠야 선수는 펠트를 얇게 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모르겠고,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 입장에서는 무게도 낮추고 더 민감하고 마치 트레이닝 글러브 미트처럼 펠트 두께를 정말 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요 제품 말고 요거랑 거의 동일한 사양의 M62 기성 모델, 그 샵오더 제품을, 그 기성 패턴에 맞는 샵오더 제품을 제가 가공을 해봤는데, 걔는 그래도 잘 물리는 편인데, 일단 2웹이 들어가고 인치업이 돼버리니까 이게 잘 안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구 지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한 엄지검지 사이보다 조금 더 밑쪽으로 해야지 잘 느끼는, 민감하게 느껴지지 조금만 위로 가도 잘 못 느끼면서 약간 미트가 비대칭으로 물려주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M2가 기본이 이렇게 나왔다면, 가이타쿠야 말고 M2가 전에 영상에서 올렸잖아요. 뼈대 때문에 비틀어지지만 2웹이 들어가면 그래도 약간 아몬드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포구 지점을 더 밑에 세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트 주인분께서는 쓰실 때 내가 생각하는 포구 지점 엄지검지 사이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딱딱 물리게. 예. 딱 물리게. 물론 마찬가지로 얘가 롤링이 안 들어가 버리면 얘는 다 튕겨 나갈 거예요. 네, 걸리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롤링이 들어가면서 물어서 딱 낑가 줘야지 빼는 것도 빨리 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웹이야 완충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나머지 즉 정확한 포구 지점, 즉 글러브로 치면 포켓 지점, 밑에 볼집에서 이 배로 부분까지, 이 부분에서 활용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아래쪽 물어줘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 아랫벽 윗벽인데, 윗벽이 이게 둥글게 이렇게 감싸지는 건 아니고 여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약간 더 좀 더 오므려지는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눌러서. 그래서 빠지는 걸 했을 때 좀 물어줄 수 있게. 왜? 윗벽도 얇거든요. 그래서 내 형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미트지만 이 윗입술 아랫입술 이 정도가 아니라 얇게 살짝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걸리는 부분들, 다음에 아래 코에 걸리는 부분들, 그 부분이 기존에 쓰던 미트들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 이 철판이 있는 웹과 이 변형 일반적인 세 줄짜리
스탠다드 타입에 들어가는 웹을 넣은 것을 둘 다 가공해 본 결과로는 저는 결국 가이타쿠야는 철판 웹이 낫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비틀어져서 잘 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미트를 좀 더 민감하게 낑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엄지 펠트가 두꺼운 얘기는 예전에 고바야시 선수 Z 어디서 말씀드렸잖아요. 제트 고바야시 선수는 여기가 좀 두꺼운 걸 선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꺼워지니까 상대적으로 푹 꺼지니까 잘 걸리게끔 여기에. 그런 걸 선호한다 그랬는데 가이타쿠야 선수의 성향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체 뭐 공을 빨리 빼는 선수이기도 하고 다음에 좀 키가 작고 순발력이 좋은 선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요것도 가공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은 미즈노 스미타니가 저번에 나갔던 분이시기 때문에 요 미트 쓰시면서 두 개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시면 이 아랫백에 걸리는 느낌이 롤링을 했을 때 내가 정확히 못 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비교하시고 카페에다 피드백 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죠. 두 개를 비교해도 사이즈면을 볼까요? 네. 커요. 네. 웹 크기는 웹 크기도 좀 더 커요. 좌우폭이 약 한 2mm, 3mm 정도 크고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반달 부분이 크죠. 얘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데 어떻게 알고 왔냐. 처음에 카페에다 글을 남겨가지고 뭐 글러브 가공하려고 미트 가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나는 그 일반 저희 카페 회원인 줄 알았더니만 프로 선수더라고요. 물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잠실에 있을 때 유니크 시대 왔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트 잘 쓰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저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뭐 양우현 선수랑 뭐 삼성에 있는 선수 몇 명한테 소개받았다라고 하는데 요 정도 사이즈면 거의 M2 그 변형에서 양의지 선수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의지 기본 모델. 강민호보다는 M2 양의지 모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M2 기본형 철판이거든요.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커요. 그리고 같은 철판이고 M2지만 손을 넣었을 때 느낌 자체는 얘가 확실히 엄지가 4칸, 이거는 3칸이잖아요. 4칸. 이 차이가 있어서 좀 편하긴 한데 얘를 이제 가공을 했을 때 느낌은 이제 또 봐야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 프로야드 선수도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는 이 형태는 절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2 기본형과 똑같이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얘는 이제 여기가 얇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비대칭으로 잘 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길을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이타쿠야 모델을 오더하실 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얘네들 보면 다 손가락에 이렇게 이 주머니가 없는 걸 오더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특히 사회인 분들은. 선수라면 뭐 손이 아프니까 여기 맞으면 아프다고 하지만 이 패드 때문에 이 물어주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공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빼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옵션에서 보면 이 패드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선수는 해줄 줄 알았는데 선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패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가 140을 받는다, 130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검지 부분에 이런 마디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요거 생각보다 많이 두꺼운 거 들어가요. 근데 패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뒷면에 가죽까지 들어가요. 제가 떼놓은 게 제 자리에 있어가지고 없는데, 그래서 사회인분들은 옵션 넣을 때 길이 잘 안 난다라든가 그 부분만큼 튕기고 잘 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물며 여기까지 얇아졌는데 이 패드까지 있으면 더 민감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아랫벽에 이 고가 더 얕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민자로 들어가 버리면 눌려져 버리니까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공할 때는 예전부터 이 패드는 정말 싫어했던 패드거든요. 그래서 이 M62 모델 오더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쉘라 무브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싫다, 나는 그래도 주머니 없는 이런 모양이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 마감이 안 되고 이렇게 혓바닥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제끼면 미식 마감 안 되거든요. 그냥 집게에 넣어가지고 롱로즈 넣어가지고 쏙 빼면 빠져요. 네, 어떤 게 빠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뜯어내지 않은 게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 자리에다 제가 꺼내놨었는데
그냥 스폰지에다 가죽이 한 겹 들어간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형태는 그 제거가 되게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써보다가 이렇게 패드 있는 걸 써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폰지 두꺼운 거 보이죠? 까만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죽이 한 겹 더 돼 있어요. 요런 게 들어가요, 대부분. 네, 요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채워져 버리면 이게 되게 빡빡해요. 그리고 이 내피 안쪽에다가 이제 그 패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얕은 미트에다 그런 패드가 들어가면 정말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내부에 이 패드 들어간 것도 대충 좀 빼라고 말씀드렸는데 M2 계열들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 모델들은 들어가요. 근데 최대한 얇고 소프트하게 들어가야지 거의가 빵빵해져 버리면 여기가 많이 아프다고 거의 빵빵하게 넣으시면 미트 길이 잘 안 난다라는 거. 그런데 미즈노 쪽은 좀 틀려요. 스미타니는 이 빵빵한 게 들어가는데 얘는 제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되게 좀 연질에다가 두께도 얕아요. 그리고 따로 가죽이 들어간 것 같지 않고 진짜 스폰지만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하다케야마 이 두께 가죽 이 하드함보다는 얘가 훨씬 소프트해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미즈노에서는. 그러니까 스미타니 모델을 했을 때는 요 옵션이 들어가도 되는데 하다케야마에서 가이타쿠에 할 때는 요런 옵션은 좀 빼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뭐 M8에서도 그렇고 이런 옵션 들어가면 이거 다 빼야 돼요. 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제 고등학교 선수 애들도 밑에 길 들어갔다가 그 안에 내부 패드라든가 이런 검지 패드가 그냥 그냥 유지해 주세요라고 해서 나갔던 애들 나중에 보면 예전에 썼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썼는데 약간 튕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오면 여지 없어요. 이거 빼주면 끝나요. 그냥 다. 예. 물론 저한테 가공 받아서 잘 썼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드 추가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하다케야마에서. 네, 어떤 옵션이에요? 새끼 쪽에 라벨이 들어갔죠? 예, 요 옵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라벨이 여기에 빠지고 새끼 쪽에 들어가는 옵션 이번에 하고 오시는데 이 옵션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조율할 때는 라벨을 여기 말고 여기도 붙였어요. TV에 잘 보이게 하려고. 브랜드 노출. Z에서도 예전에 제가 그걸 했던 게 Z에서 보고 이렇게 놓고 뭐 야노가 후르타 모델들이 라벨이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Z는 아직도 기성 모델 중에 여기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 비어 있고 여기 자수가 크게 들어가면 라벨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라벨을 다는 건데 저 조율할 때는 두 군데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TV에 보였을 때 잘 보이게 만들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이렇게 잡았을까 이렇게 잡았을까. 네, 잘 그게 다 롤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인 거예요. 네, 개똥 같은 소리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옵션도 있는데 그거는 글러브 패턴이나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철저한 취사 선택인데 이 패드 옵션에 있어서는 가이타쿠야 모델에서는 좀 신경 주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패드가 없는 옵션을 넣었다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 검지 골무 끼면 돼요. 이렇게 앞소봐. 네. 그리고 오더 내시면 이렇게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뭐냐 이게 열쇠고리 같이 된 거 있잖아요. 뭐 검지 패드 모양으로. 그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거 넣어서 그냥 받쳐놓고 아플 땐 그거 대놓고 쓰면 되고요. 근데 시합 때는 사실은 좀 민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장착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나중에 옵션으로 내가 이렇게 수비장갑이라든가 아니면 골무로 된 거 이렇게 당구 칠 때 쓰는 장갑처럼 돼 있는 앞소바라든가 그런 걸 착수하는 게 끼고 쓰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카페에서도 질문을 남기셨는데 실장님 M2형 요런 걸 썼는데 예, 괜찮은데 제가 그 180 쪽에다가 4칸 만든 건 아시죠? 180 C24인데 이렇게 4칸짜리 지금 C24 패턴에다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중간에 말씀드려요. 이거 180 바람막입니다. 네, 180 사장님이 선물 주셨어요. 이거 판매하신다고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거 입고 한 10편은 영상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 작업할 때 뭐
끈부스러기 묻었을 때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앞치마를 하긴 하지만. 근데 원에이티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뭐 요거 가방도 만드시고 뭐 바람막이도 만들고 언더셔츠도 만들었다는데 원에이티 미트를 사시는 분들 그리고 원에이티 브랜드에 충성도가 있는 고객분들은 많이 사주십시오. 네, 원에이티가 살아야 사회인 야구든 엘리트 선수들이 좀 포수를 퀄리티 있는 포수 미트를 저렴한 가격에 정말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계속 수입품 써야 돼요. 6, 70만 원, 7, 80만 원 오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에이티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짤막하게 홍보해드렸고요. 그래서 원에이티 사장님께 제가 조언한 게 이 네칸, 즉 가이타쿠야의 그거를 좀 접목시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손님께서 하다케야마 M2를 썼을 때랑 C24 썼을 때 이게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다케야마에다 요청해서 이 4칸짜리 오더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오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손님한테 제가 조언했던 게 뭐냐면 M62 모델이 4칸이니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M2처럼 만들면 어떨지 제가 보고 판단하고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네, 완전 다른 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양단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4칸짜리 스미타니와 M2는 다르다라고 해서 뭐 가이타쿠야와 M2는 다르다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 4칸짜리 이야기를 올리고 나서 카페 회원분께서 그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사진이랑. 본인이 예전에 썼던 M2 모델인데 너무 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거랑은 좀 달랐던,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제작일이 2009년 찍혀 있는데 엄지가 4칸짜리 M2더라고요. 가이타쿠야가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고 스미타도 존재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패턴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펠트 두께가 M2 정도 두께 정도만 나와주면 가이타쿠야 M62 모델이 그렇다면 뭐 이렇게 옵션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양이지나 강민호 모델 느낌은 좀 안 날 거라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이제 가이타쿠야 M62 모델을 오더를 하면서 옵션으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가이타쿠야 모델로 샤보더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본 가이타쿠야랑 똑같이 오더 해주세요 하고 오면 다 저렇게 얄쌍하게 나오는데 패턴 자체도 가죽 공간도 이만큼 두껍게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엄지 4칸은 포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그냥 가이타쿠야를 선택하든가 M62 아니면 그냥 M2 변형을 선택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양당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제 영상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 손님들이랑 피드백하고 제가 가공을 받으셨던 분들 혹은 잠재적으로 가공을 받으시려고 영상을 많이 꾸준히 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M2 변형형이 좀 더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M62 모델은 지금 펠트가 너무 얇은 거랑 다음에 뼈대가 철판이 들어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엄지 부분이 불편하다 이걸 좀 늘리고 싶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럴 경우에는 대안은 C24 패턴 아마 180 C24 패턴 이 엄지 4칸짜리들이 지금 이제 많이 퍼지고 있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편하실 거예요. 네, 제가 나름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M62 모델을 써보고 싶어 이런 걸 사서 어디 갔니? 네, 이런 걸 사서 써보고 싶어 엄지 4칸이라 편하대. 아 그리고 가이타쿠야 모델 공 빨리 뺄 수 있고 딱 낀 가지고 물어지는데 이런 철판 앱을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얇게 나왔잖아요. 얇고 컴팩트해서 조금 그 공이 흐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귀가 얇아서 팔랑팔랑 아 그럼 뭐 좀 어떨까 그런 고민하신다든가 아니면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정말 써보고 싶은데 6개월 걸린단다 7개월 걸린단다 이래버리면 못 쓰는 경우가 있다면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C22 패턴. 네. C24보다 한 치수 작은 거에다 철판에 달아서 나가셔도 이 가이타쿠야의 느낌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22 패턴도 마찬가지로
4칸으로 튜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제가 맨날 C24만 얘기하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C22 패턴에서 중간에 끈 안 들어간 철판 웹을 쓰신다면 예전에 그랬던 분들 많이 있는데 좀 작아서 좀 힘들었다는 분들이 엄지 쪽에서 많이 좀 힘들어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4칸에다 작은데 4칸 들어가니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다케야마 M62의 대안으로서 저는 제시할 수 있는 게 180C 둘둘에 이 철판 들어간 웹을 넣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결국에는 가이타쿠야 선수는 기존에 원래 스미타니 선수가 쓰던 모델에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조금 더 변형이 들어갔고요. 스미타니 선수는 미즈노로 갈아타면서 미즈노가 원래 그 하다케야마 스미타니를 좀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 놨고요. 네. 결국에는 잘하는 선수가 쓰면 그 선수 모델이 되는 거겠죠. 네, 유행은 돌고 도는 거고, 그리고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으면 그게 또 표준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양의지 모델, 강민호 모델처럼 용독한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그 패턴이 개발된 것처럼 모든 미트나 글러브의 패턴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이 돌고 돌아도 공을 받는 기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라는 거.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올렸어요. 우리가 포구 지점으로 공을 정확히, 즉 엄지검지 사이로 정확히 받고 싶어. 네. 근데 잘 안 돼. 어디로 가죠? 받다 보면 자꾸 배로 쪽으로 이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대학교 선수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공을 자꾸만 M2 기본형인데 이쪽으로 가서 멈춰서 여기만 까지는 거예요. 바닥에 흰색 하다케야마 밑에였는데 저한테 딱 교육을 받았고 예전에 잘 썼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길도 제가 또 내드렸는데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합 중에 펀치가 그래서 일로 더 갖고까지 보냈대요. 아주 오라고 해서 봤더니만 까진 데가 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공을 토스해서 중간에 리터치도 한번 받아갔었거든요. 다시 받아 했더니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볼집으로 받으라고, 미트 볼집 엄지검지 사이로 받으라고 했는데 다 이쪽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트도 주고 받아봐. 근데 이것도 이쪽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 엄지검지 사이 여기로 받으려고 해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말이 있어요. 검지 아래쪽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볼집에 가 있고, 포구 지점, 정확한 포켓. 포구 지점으로 잡으려고 하면 위로 올라간다. 제가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대신 검지 중지 밑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려고 하면 이리로 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발췌해서 따로 영상을 찢을 거예요. 내 포켓에 공을 정확히 넣는 방법. 이게 비단 M2형, 아니면 뭐 M62형, 스미타니형, C24 패턴 이렇게 힌지 2개짜리 얕은 미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M8이라든가 타테가다라든가 깊은 가다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미트를 넣었을 때 왜 자꾸 배로 쪽으로 공이 가냐라고 제가 원인을 봤을 때, 자 볼게요. 앞으로 나란하고 팔꿈치 접으면 검지 방향이 어딜 가고 있죠? 네, 검지 방향이. 쉐이퍼가 여기 있다. 정확히 보면 이쪽을 보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보셨겠지만 손바닥 때리고 막 아니면 공 받는 거 영상 보실 때 사람들이 종으로 많이 받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앞에 영상도 올렸지만은 이렇게 세워서 검지 끝이 앞을 보고 잡으면 오므리면 다 밑에는 잘 잡힌다고. 오므려도.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오므리는 습관이 있는 것들은 덜 그럭되기 때문에 그래서 롤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밑에의 구조는 제가 볼집과 포켓은 다르다는 영상에서 좀 언급을 했죠. 그때 미트는 얘기는 안 했죠. 미트는 사실 볼집과 포켓이 동일한 부분이에요. 연장선이에요. 면이 같은 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볼집, 포켓, 웹 이 면이 아니라 미트는 포켓과 볼집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웹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엔 미트의 각도는 글러브로 봤을 때 포켓의 각도와 비슷하다는 거죠. 즉 팔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포켓이 면이 보이는, 글러브로 쳤을 때 이 면이 포구면이 되는 이 각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볼집, 즉 정확한 포구 지점 면이 이거고 포켓면이 여기고 웹이 이 면이라고 했을 때 미트는 거의 여기서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곰발바닥, 소발바닥 했을 때, 아이고 떨어졌다. 곰발바닥, 소발바닥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네.
이거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천정놀이 할 때 하면 사실은 거의 검지 끝이 앞을 보게 잡는 이런 거는 실제 시합에서 잘 안 나와요. 네, 정면으로 보면. 포핸드 쪽은 나올 수가 있지만 정면으로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이게 포켓면이 보이게 나오죠. 그랬을 때 검지 각도가 어디예요? 이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지 각도가. 그래서 검지 각도 쪽으로 공을 보면 일직선은 여기죠. 근데 검지 각도 쪽에서 공을 본 상태에서 롤링이 들어가면 비로소 포켓 쪽으로 공이 찾아가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영상을 따로 올리겠지만 이 가이타쿠야 모델이라든가 이 스미타니 모델 이 180 C24 C22 패턴을 쓰신다면 항상 공을 잡을 때 자 보시면 검지 쪽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팔에 붙으면 검지가 옆을 보잖아요. 그럼 검지 쪽으로 와서 공을 보면 롤링이 들어가면 바로 포켓 정확한 포구 지점으로 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포구 지점을 보고 내가 롤링이 들어가면 이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공 놓고 만질 때 제가 포구 지점에다 놓죠. 좀 더 아래쪽에다 놓고 이렇게 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아니면 손바닥에 놓고 만지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철판이 들어간 이런 뭐 가이타쿠야나 M2 철판이 들어간 이 형태나 아니면 스미타니 미즈노 스미타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일본 국대 선수들 보면 그때 프리미어 10이었나 아무튼 국대 게임을 보는데 일본 포수가 계속 이러고 있었죠. 계속 이거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 포수들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선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이렇게 둥글게 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둥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마른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엄지를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눌러서 이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게. 이렇게 만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비틀었을 때 공이 안 빠지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형태의 이 윗벽 아랫벽 두께가 얕으면 약간 그것도 접목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포구 지점이 좀 더 센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은 공이 잘 안 물리거든요.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을 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비틀어져 있을 경우는 어죠? 빠지는 경우 롤링 들어갔을 때. 그래서 비틀어져 있는 경우인데 손목을 제껴서 벌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는 느낌으로 들어가게끔. 그랬을 때 웹에 갔을 때도 딱 물리게, 웹에 부하가 안 걸리게 그런 형태의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얕은 미트에서는 이런 식의 옛날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이타쿠야 모델 M62 모델을 사셨는데 이 윗벽 아랫벽이 얄쌍한 미트를 사셨다. 구형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물리고 튕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이 물린다라는 개념, 롤링의 개념, 물어준다의 개념은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다라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왼손잡이 편에서 올릴 때도 백핸드 피노키오 캐칭들이라면서 물면서 형태를 잡아주고 하는 방법 요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야가 됐든 미트가 됐든 M8이 됐든 M62가 됐든 M2가 됐든 다 똑같이 접목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어주냐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 캐치볼에서도 언급했듯이 밑에 가지고 내가 잘 물어주는 연습을 하려면 들고 백핸드 롤링으로 물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원래 기본은 이거죠. 물어주는 게 일부러 좀 백으로 놓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딱 물었을 때 잘 물리는 부분을 본인께서 좀 그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건 새 거니까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눌러서 이것도 1, 2, 1은 똑같은데 1, 2는 똑같고 2를 조금 더 눌러줘서 더 이렇게 눌러주는 이 부분은 결국 피노키오 캐치볼 했을 때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늦었을 때 물어주느냐, 그리고 평소에 받을 땐 가운데로 받느냐, 여기도 잡히느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테스트 하시면 충분히 내가 어떻게 외형을 좀 만들어 가는 게 공이 잘 물리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M2형 기본형과 M2 변형형 영상은 꼭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거기 제가 올려놨으니까 봐주시고요. 오늘은 좀
M62 모델, 특히 신형 모델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들어왔던 모델의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M62의 이 세 줄짜리 중간에 끈 들어간 웹 들어가는 거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굳이 그거 넣었다라서 큰 영향은 있겠냐라고 하는데, 아무튼 물어주는 형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니면 인치업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나? 그거는 아마 삼성 선수 거 한번 길들여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끈 들어간 걸 들어갔을 때 조금 밸런스 면에서는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고요. 네, 날라갔던 포스미트 영상 다시 다 찍었고요. 다음 예고편은 뭘 할까? 네, 아마 지금 저기 Z 요시카와 모델이 지금 이제 곧 출고가 돼야 되는데, 한 분 거가 되게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영상 찍으려고. Z 겐다 이마미야에 이어서 요시카와 모델. 괜찮네요. 네, 그거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